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좀 감동적인 사건을 수행하셨던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의 김현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보상 직업병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 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유족분을 찾을 수 있었던 단서가 정말 너무 없었지만 극적으로 유족분을 찾아내게 되어서 제가 산재 유족 보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음에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 직업병 상담소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 보상을 받으셨던 오래된 저희 고객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산재로 이미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산재 유족 보상과 그리고 미지급된 외양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그 유족분들을 찾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셨나요? 그 사건을 소개해 주셨던 저희 기존 고객분과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서 석재 시 가공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석재 시 가공 업무는 그라인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망인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석재 작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급권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유족의 연락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 근로자분께서 폐암을 진단받게 되셨고 투병 생활 끝에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 유족분들과 처음 만나게 되셨던 거죠.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유족분들과 뭐 번호를 교환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례 이후에 유족분들과 따로 연락은 하지 못하셨고, 다만 이제 망인분과 저희 고객분께서 30년 동안 같이 석재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몇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답심리에서 살고 계셨다. 그리고 답심리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자주 드셨다. 이 정도의 단서만 저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유족분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심리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찾으려고 돌아다니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답심리 인근에서 저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망인분의 유족분을 찾았었고, 저의 고객분도 자전거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계속 망인의 유족분을 찾아다녔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족분들을 찾았다는 건데 좀 어떻게 해서 찾게 되셨었나요? 한 달 이상 같이 유족분들을 찾아다니다가 신문에 광고라도 띄워야 될지 아니면 답심리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말에 갑자기 저희 고객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망인분의 손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달려가 보니 망인분과 정말 똑같이 생긴 손자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 기적처럼 그 손자분을 통해서 이제 유족보상의 청구권자인 망인의 배우자분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분을 찾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산재 사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네, 이제 손주와 함께 망인분이 거주하셨던 집에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죠. 배우자분께서 저희 고객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사연을 들어보니 망인분께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고, 그 이후부터는 망인분의 배우자, 그러니까 손주의 할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밤늦게까지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낮에
답심리에서는 그 할머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망인이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였기 때문에 요양비와 휴업급여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망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받아 사건 진행을 하게 되었고, 끝내 망인이 진단받았던 폐암과 석재 작업 간의 인과관계, 망인의 사망 원인과 폐암 간의 관계를 모두 입증하여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는 유족급여와 미지급 요양비 그리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지급 요양비와 미지급된 휴업급여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는 매달 유족연금을 320만 원 정도 가량 수령받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거나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석재 직종 같은 경우는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해인자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유족 사건으로 최초로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평생 동안의 석재 직업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사진이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증거물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유족분을 찾는 과정이 가장 이 사건의 힘든 점이었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유족을 찾고 산재 보상까지 이어졌다는 게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직업병 사망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유족분들이 그냥 살아가시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돼서 보상을 끝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직업병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있다면 그 유족분들께 산재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안내해 주시고 저희 더보상을 통해서 유족보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